안녕하세요. 서울 가요대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32회 서울 가요대상 시상식에 임영웅 씨가 이제 불참한다고 그래서 좀 의아해 했거든요. 왜 불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예측을 했을 때 작년보다는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을 불참한다는 점, 뭔가 이것은 임영웅 씨가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 불길한 예측대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측은 굉장히 난무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7관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분위기 예측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최소한 4관왕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작년에 3관왕을 했는데 올해 에 걸쳐서 작년과 아울러서 많은 활동들을 했거든요. 앨범도 출시를 하고 또 11월 달에 런던 보이라든지 폴라로이드 같은 곡들도 선을 보였고 특정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수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서울뮤직 어워즈는 2022년 1월에 31회가 열렸고 이때 임영웅 씨는 본상, 인기상, 트로트상, 네, 오티상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나오니 이것은 사실 뜨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본상하고 인기상만 받고 트로트상, OST상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대상은 NCT 드림, 최고 음원상은 아이브, 뭐 최고 앨범상은 방탄소년단, 베스트 아티스트상도 방탄소년단 이렇게 됐고요. 뭐 트로트 상은 영탁이 받았고 OST 상은 멜로망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라드 상은 유나가 받았고요.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특히 뭐 웨스트 상도 그렇고 베스트 아티스트 상도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 음원상까지도 여전히 아이돌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된 그런 기묘한 상을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사실 첫 음반 선주문 100만 장 돌파해서 솔로 가수 신기록이다라고 언급이 될 만큼 굉장히 공운을 세운 2022년, 2023년 초입니다. 임영웅 씨도 제가 한 장르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다채로운 장르를 어색함 없이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면서 이 앨범 취지 또 내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시상식에서는 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반영을 해 왔던 점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인터내셔널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사랑은 늘 도망가로 베스트 OST 상을 이제 받았어요. 그죠? 뭐 OST 상을 이것만 받았느냐? 아니죠. 골든글로브에서도 골든 디스크에서도 디지털 음원 부분 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골든 디스크에서 어떤 곡 때문에 디지털 음원 부분 본상을 줬냐면 우리들의 블루스 때문에 줬거든요. 그러면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네, 사랑은 늘 도망가로 OST상을 받았고 또 골든 디스크에서도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 OST로 디지털 음원 부분 상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서울 가요대상에서는 OST 상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임영웅한테 주는 것이 맞죠. 멜로망스는 그 전해에 활약을 했었던 가수입니다. 예, 그런 점을 간과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서울 가요대상이 한 박자 늦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 어워즈에서도, 그러니까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도 베스트 남자 아티스트 상을 이미 받았어요. 예, 그만큼 외연을 확장했다는 거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지니 뮤직 어워즈하고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는 더 확실하게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는 올해 앨범, 올해 아티스트, 베스트 솔로 남자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또 지니 뮤직 어워즈에서도 올해의 어먼 대상 받았고 남자 솔로 가수상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멜론 뮤직 어워즈와 지니 뮤직 어워즈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상을 하기로 유명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바탕을 뒀을 때 작년보다 서울가요대상에서는 임영웅이 당연히 더 많은 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러면 임영웅은 어떤 대상이 됐느냐? 결국 왜 팬들한테 팬투표를 유도를 해서 1위를 하게 하면서 분위기를 돋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다음 해에 서울뮤직 어워즈 서울 가요대상에 대해서 과연 신뢰성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32회 서울 가요대상에서는 인기상에 한정돼서 이렇게 상을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변별성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일종의 이제 원 오브 댐이라고 하는 그런 수순에만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가요계에 엄청나게 블루칩으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2022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2022년 기준입니다. 아이유 씨는 260억입니다. 예, 절반에도 못 미치죠. 임영웅 씨가 네, 훨씬 더 많은 그런 매출액을 통해서 가요계와 대중음악계 또 기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헌을 일정 정도 시상식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아이돌 가수 중심으로 많이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M을 중심으로 대형 기획사가 독식하다시피 서울 가요대상에 상을 받고 있는데, 특정 기획사 출신들이 장악하는 현상, 이것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지려면 균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원하는 어, 임용과 같은 가수들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요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의 문화적 향유, 음악적 기호들을 반영을 해서 선순환할 수 있는 음악 토양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무참하게 붕괴시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가수 중심으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연결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임영웅을 적당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수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 국민 전 세대가 성원하는 가수를 중심으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